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 역사 문화. 오늘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블레셋은 히브리어로 펠레시트, 그리고 영어로는 필리스타인, 우리말 성서에서는 고대 근동시대의 블레셋 사람들 혹은 블레셋으로 번역하였고, 아수르 문헌에서는 이 땅을 팔라슈트 혹은 필루스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시대의 그 팔레스타인, 즉 블레셋의 역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현대 역사를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은 블레셋, 지금은 팔레스타인으로 불린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거기를 떠나라고 그러셨죠. 어디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특별히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아버지 데라가 처음 목적지로 삼았던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지금은 팔레스타인으로 불리고 있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연도로는 기원전 2091년도 정도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행은 가나안의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5km 지점에 위치해 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세겜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땅, 축복의 땅, 또 저주를 상징하는 에벨산과 그림선산 사이의 계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겜의 뜻은 어깨 혹은 등을 의미하는데, 짐을 쥐다 혹은 멍에를 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약속의 땅을 처음으로 밝혀주신 곳이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세겜에서 단을 쌓게 됩니다. 하란, 세겜, 가나안, 그리고 베델, 아이 성이든 아이, 헤브론 모두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 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팔레스타인 땅은 구약 시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었고, 이후에 야곱의 자식들이 번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자손들이 번성해서 이룬 지파가 유다파입니다. 유다파는 그리스도 내부 분쟁에서 승리를 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유다의 후손들은 지금의 유대인으로 불리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서 팔레스타인 영토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고 저항을 하게 되죠. 이 저항의 대표적인 것이 차후에 말씀드릴 중간기 역사에 나오는 마카비 전투가 있습니다. 마카비 전투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C 77년, 서기 77년이 되겠죠. 유대는 로마에 의해서 마사다 전투에서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버립니다. 이 마사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남쪽 유대 사막 동쪽에 우뚝 솟은 그 거대한 바위 절벽에 자리 잡은 고대의 왕궁이고 또한 요새의 지역입니다. 마사다는 73년 제1차 유대 로마 전쟁 당시 끝까지 로마군에 항거하던 유대인 저항군이 로마군의 공격에 패배가 임박하자 포로가 되기 싫어가지고 전원 자살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현재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중에 하나이고 유명한 관광지가 돼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그 억압에, 종교 탄압에 대항해서 시작한 게 마카비 전투인데, 그 마카비 전투로 시작해서 유대와 로마의 저항이 계속됐죠. 그 마지막에 끝자락에 마사다 전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은 독립전쟁을 만들고 독립정권을 만들고 로마 제국에 저항을 했지만,
티투스 황제에게 탄압을 당하게 돼서 세계 각지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다 흩어지게 되죠. 세계 각국으로. 그렇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 유대인이 전 세계에 떠도는 디아스포라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없고 팔레스타인들이 살게 됐었습니다. 이게 기원 후, 그러니까 서기 70년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전 세계 각지에서 그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를 축적한 유대인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부 유대인들이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옛날에 자기가 거주했던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합법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구입하고 이주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19세기에 이르러서 내셔널리즘이 만연해가지고 동유럽과 러시아 쪽에서 탄압이 거세게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고 1917년 영국은 중동 지역에서 영국군 작전기지 역할을 해오던 팔레스타인 지역을 아랍 사람들한테 지켜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가 수립을 약속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벨푸어 선언이 됩니다. 하지만 벨푸어 선언은 당시 팔레스타인 일대를 통치하던 영국의 모호한 태도 때문에 거의 잊혀지게 되죠. 하지만 중동에서 유전이 발견되면서 영국은 중동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벨푸어 선언을 지키지를 않게 됩니다. 문제는 세계대전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데 그 주역은 영국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이루면,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은, 세계대전 당시 지금의 팔레스타인 영토는 지금의 터키인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그곳은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먼저 영국이 팔레스타인에다가 1915년에 맥마흔 선언이라고 하는데, 1915년에 팔레스타인이 거주를 보장을 해주는 거죠. 자기네들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2년 후에 1917년에 이스라엘하고 또 영국이 이스라엘을 유대인의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벨푸어 선언을 하게 된다. 불과 2년 사이에. 근데 이스라엘한테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중 계약을 한 것이 영국입니다. 그 이중 계약이 지금도 문제가 되는 거죠. 분쟁의 원인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영국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의 아랍 국가들에게 세계대전에서 우리를 도와주면 전쟁이 끝난 후에 이 땅에 너희들 자치 정부를 성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한 거죠. 그게 1915년 했던 맥마흔 선언입니다. 영국하고 팔레스타인하고 한 거. 당시에 이미 막대한 부를 가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2년 후에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면 같은 약속을 해준 것입니다. 그게 벨푸어 선언인 거죠. 1917년에.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영국이 팔레스타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팔레스타인 거주를 인정을 해주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시간이 지나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무렵에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은 영국과 협상을 시도해서 전쟁 비용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건국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40년 11월 유엔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단을 통과를 시킵니다. 당연히 아랍 국가들은 이를 반대했겠죠. 이는 전쟁이 끝나니까 이스라엘 민족 수십만 명이 자신들의 땅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민족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자연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그 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땅 문제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결국은 유엔도 개입을 했는데 유엔이 1948년에 내린 결론은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이주하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땅을 좀 나눠주라 라고 유엔이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드디어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텔아비브에서 건국을 선언합니다. 거꾸로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그날이 대재앙의 날이 되는 거죠. 아랍 국가들은 다음날 바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1차 중동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유엔이 이렇게 땅을 나눠주기 전에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입한 땅은 팔레스타인 국토의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엔의 결론으로 인해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인구가 8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국토는 40% 차지해 있었고, 이스라엘은 50만 명이었는데 국토의 60%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국과 유엔이 개입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거주지를 5%에서 60%로 늘려준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전쟁, 소위 말하는 중동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그 피에로 있죠.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그것이 한때 신문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피에로가 이제 이스라엘부터 독립하고 자치적으로 살아갈 그런 그 투쟁을 한 게 피에로고요. 피에로가 다시 부패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요새 나오는 정권인 아사드 정권입니다. 그 정권이 지금 이스라엘과 열심히는 그렇지만 많이 대항을 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쟁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 역사 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